반갑습니다. 김종욱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인벤트 프로페셔널 2019를 실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벤트에서 어떤 부품이라든지 또는 도면, 조립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새로 만들기라는 거 있죠. 여기에서 부품이나 또는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하는 거, 또는 부품이나 조립해서 만들어진 3D를 도면화시키는 방법, 또는 조립품 상태에 있는 부품들을 분해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는 여기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위에 있는 이 버튼, 여기를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요. 가로 속에는 컨트롤 N이라 나오죠.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N을 쓰셔도 돼요. 또는 내가 특정 메뉴만 쓰고 싶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조립품, 도면, 부품,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보는 내용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일단 처음이니까요. 우리는 이 버튼 있죠. 또는 이 버튼 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여기에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반 부품 또는 이제 시트 메탈이라 해서 판금이라고 그래요. 판금이라고 하는 것은 철판을 접어서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본체입니다. 본체 외곽을 싸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 철판을 펼쳤을 때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시트 메탈이에요. 또는 우리가 여기서 스탠다드.ipt에서 만드는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스탠다드.iam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IAM도 우리가 물체와 물체사를 고정하는 거 우리가 체결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체결법은 나사로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용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볼트나 또는 너트를 이용해서 체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분은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웰더먼트로 가는데요. 반드시 standard.iam assembly를 경유해서 웰더먼트로 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standard.dwg 오토캐드나 인벤트에서 인식할 수 있는 캐드 파일이고요. IDW는 인벤트 드로잉이라 했어요. 이거는 인벤트에서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standard.iam 즉 어셈블리 파일이죠. 이 어셈블리 파일을 standard.ipn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내용이 있고요. 반면에 English라는 부분은 단위가 인치 단위입니다. 그리고 요 KO-KR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KS 공업 규격집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벤터 버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2019 버전 말고요. 그 하이 버전에는 요 메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릭은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DIN이라는 독일 규격, ANSI라는 미국 규격, 그 다음에 DB라고 하는 중국 규격, 또는 고스트라고 하는 러시아 규격들을 담고 있고요. 몰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형이라고 그래요. 금형. 그래서 주로 플라스틱 제품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바디를 구성하고 있는 알루미늄 즉 다이캐스팅 금형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만들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올드 템플릿 하면 기존에 예전에 있던 버전의 이제 템플릿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는 여러분들은요, 이 템플릿에서 standard.ipt 얘를 활용합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일반 부품 또는 조립품, 도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양식을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standard.ipt를 지정하고요.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혹시나 이런 창이 뜨면은요, 그냥 요거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표준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인벤터 2019 버전의 메인 화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벤트에서 할 수 있는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부품만 만들고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응력 해석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품과 제품을 상대 운송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또는 배관, 즉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런이라는 게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쓸 수 있는 하네스라는 기능.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하는 거는 제품의 각각의 부품을 작성하는 파트 디자인, 그 다음에 작성된 파트 디자인을 조립하는 어셈블리,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이나 어셈블리 된 거를 도면화하는 작업과 어셈블리 된 거에 대한 분해 조립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수업 중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 지역에 보면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리본 메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I자가 있죠.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요거는 신속 메뉴라고 그럽니다. 신속 메뉴.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물체에 질감을 줄 수 있는 또는 색상을 줄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로고인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오른쪽 여기를 우리가 뷰 큐브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있는 탐색막대인데요. 자, 이 탐색막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텀 인벤트를 설치했을 경우에 제일 끝에 있는 여기 있죠. 뭐 모서리 음영 처리를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메뉴는 원래 화면상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밑에 조그마한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을 눌러주면 이게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거 있죠. 끄게 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비주얼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메뉴가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메뉴들을 닫아버린다든지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메뉴나 또는 옆에 있는 이 메뉴를 실수로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벤트는 화면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분을 여기에 뷰라는 메뉴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뷰라고 하는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뷰에 보면 여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금방 우리가 닫았던 탐색막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탐색막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모형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옆에 닫았던 모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이로직이라든지 또는 미니 도구막대, 절개찾기 이거는 우리가 쓸 일은 없고요. 아이로직은 인벤트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로직을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제품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처음부터 뭐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성해 놓은 어떤 3D 부품을 조금 더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이로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있는 이런 이제 모형이나 탐색막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닫고 열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2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마우스 조작을 해도 표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3D 모형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2D 스케치라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2D 스케치의 삼각형 눌러보면 3D 스케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D 스케치에서 2D 스케치로 또는 뭐 3D에서 2D 스케치로 돌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게 어떤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2D 스케치 시작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워크 플레인이라 했어요. 워크 플레인.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좌표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 좌표계에 XY. 그러면 마우스를 제가 여기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XY 플레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YZ로 간다. 그럼 여기 올려보면 YZ 플레인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XZ 플레인이라 나오죠.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ESC 눌러 취소한 다음에 원점을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YZ, XZ, XY, X축, Y축, Z축, 중심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색상이 전부 다 단색, 즉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화면상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인비지블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XY 평면 여기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여기 보면 또 새 스케치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모델링 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2D 스케치를 선택하든지 또는 이쪽에 원점에서 새 스케치 이렇게 들어가 주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마다 쓰는 방식이나 어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참고적으로 이 버튼보다는 여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새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지금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을 앞쪽에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큐브의 요 면 있죠? 요 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있죠?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점 이동이라고 그래요. 초점 이동. 그래서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휠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운데 휠을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쪽으로 돌려주면 화면이 축소 또는 밀면 확대. 요거는 환경 설정에 따라서 줌인, 줌아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 휠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엔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화면상에 아무런 스케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만일에 어떤 그 스케치를 한 개라도 한 게 있으면 그 스케치 된 게 화면에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의 이제 왼쪽 버튼은요. 왼쪽 버튼은 화면상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 스케치를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점을 선택할 때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다면 좌우로 움직여 보면 색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토캐드처럼요. 요 네모 안에 포함이 된 객체만 선택이 되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요 네모에 포함이 되든 또는 걸쳐진 모든 것을 선택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있죠? 오른쪽 버튼은 우리가 많이 쓰는 명령어들 있죠? 선이나 원, 직사각형 또는 자르기, 형상투영, 치수, 명령 취소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메뉴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즈, 즉 여러분들이 사용자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은 어떤 특정 명령을 반복하게 한다든지 또는 여기 펑션 키가 있죠. 그렇죠? F8, F7, 뭐 F5, F6. 그래서 펑션 키 대신에 이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 중에 휠이 고장났다. 그러면은 뭐 초점 이동이라든지 또는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탐색 막대에 보시면 요 모양이 있죠. 손바닥.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왼쪽 버튼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손바닥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왼쪽 버튼을 눌러서 위치로 옮겨갈 수가 있고요. 다음에 줌이 있죠. 확대를 하고 싶더라.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삼각형을 눌러보면 줌 전체, 창,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요. 줌 버튼을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촉이 나왔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상하를 드래그 해보면요. 누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쉽게 확대, 축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는요. 여기서 줌 창을 해볼게요. 창을 하게 되면 특정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쭉 드래그를 해주면 이 부분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줌 전체 화면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외에 자유회전, 이거는 이제 일명 우리가 오빗이라고 그래요. 궤도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면을 페이지 업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면복이라고 그럽니다. 면복이 내가 지정한 면이 평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물체의 업령, 사실적 업령 처리 몇 가지가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제품들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탐색막 대외요. 펑션 키는요, 인벤트는 그 F10번까지 명령을 쭉 이제 담고 있는데요. 자, F2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가운데 휠 대신에요. 펑션 키 F2번과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이게 초점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확대 축소할 때는요. 자,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 또는 여기 줌 전체 있죠. 이렇게 했을 때는 펑션키 F3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줌이 나오죠. 그렇죠? 이때는 줌을 해도 표가 안 나요. 제가 해볼게요. 자,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상하로 움직입니다. 아무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줌인, 줌아웃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화면의 정중앙이 되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옆으로 살짝만 이동을 시켜볼게요. 가운데 휠을 눌러도 되고 또는 F2번의 왼쪽 버튼을 눌러도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살짝 이동한 상태에서 F3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눌러서 상하로 움직여보면 화면이 부드럽게 확대,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펑션키 F4, 5, 6, 7, 8, 9, 10번은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줌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현재 화면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원래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벤트 2019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스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다 쓰느냐 하면은 다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도면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 쓸 수도 있고 좀 작게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인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스케치예요. 물론 이제 인벤트만 스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3D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가 불량하게 되면 3D가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고요. 또는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메뉴들을 쭉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니다 싶은 부분,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다 싶은 부분은 조금씩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 CAD, 즉 우리가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2차원 CAD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토캐드가 2차원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토캐드도 2차원, 3차원을 다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D CA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D CAD다라고 하는 것이 3D CAD와의 어떤 운영 방식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이미 배웠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큼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럼 선을 이만큼 100을 그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서 해보면 100이 되겠죠. 근데 3D CAD는요. 선분을 먼저 그려놨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수치를 넣어주면 그 수치에 맞게끔 도형의 크기가 변경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파라메트릭 방식이라고 그래요. 변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2D CAD는 치수에 맞춰서 그리는 거고 3D는 형태를 먼저 그리고 뒤에 치수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면상에서 이제 가장 많이 표현이 되는 게요. 2차원 CAD는 기본적으로 좌측 하단에 있죠. 여기가 0,0이 되고요. 3차원 CAD는 화면 정중앙이 0,0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CAD를 하게 되면 두 개의 단어를 자주 적게 될 거예요. 두 개의 단어. 자, 첫 번째는 형상. 두 번째는 치수라고 그래요. 자, 구속이라고 합니다. 형상 구속, 치수 구속. 자, 여기에서 형상 구속을 나타내는 것은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상 구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여기입니다. 이게 치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형상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선을 반듯하게 그려놨고 그렇죠? 요 꼭지점을 잡고 상하로 움직여주면 선이 이렇게 가든지 또는 이렇게 가든지 변경이 되죠. 2D CAD는 그렇죠? 오토캐드. 근데 3D CAD는요. 여러분들 선을 이렇게 반듯하게 그렸죠. 그러면 반듯하게 그렸으면 이 선은 절대로 요것처럼요. 이렇게 선이 밑으로 쳐진다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해서 이 수평이라는 형태가 변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형상이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오토캐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반듯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을 자꾸 쭉 늘려주면 이 선이 늘어나요. 형상이 구속이 안 돼 있다는 뜻이죠. 근데 3D CAD는 이 선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치수를 줍니다. 이게 얼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0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50을 줘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인다는 개념이요. 요 선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50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 또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은 치수가 구속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수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형상이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3D는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형상 구속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물체가 언제든지 변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형상을 구속한다 또는 면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6가지에 연결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6가지에 대해서 DOF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이 DOF는 우리가 자유도라고 그래요. 자유도. 그래서 DOF는 Degree of Freedom이라서 자유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DOF는 총 12개를 가지고 있어요. 12개의 자유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YZ 평면에서 XZ 평면까지 3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면은 앞뒤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 평면이라는 데서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 있죠. 축이 X축, Y축, Z축이 있는데요. 이 축들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정회전, 역회전이 가능하겠죠. Y축의 정회전, 역회전, Z축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6개. 그래서 총 12개의 자유도를 가진다. 그래서 이 12개의 자유도를 우리가 규제를 함으로써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토캐드보다는
2D 명령어가 참 작죠. 오토캐드는 명령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토캐드처럼요 이렇게 2D 스케치 명령어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3D 부분이 있죠. 3D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를 제가 선 위에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 글자가 이렇게 하나 나오죠. 선. 그리고 가로 속에 L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L이라는 게 선 그리기 명령어의 단축키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주면 선택이 되었다는 뜻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명령을 끝내고자 할 때는 키보드의 Escape, ESC를 누릅니다. 그럼 명령이 사라졌죠. 자, 이번에는 영문자 L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대소문자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자, L을 눌러주니까 똑같이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하든 현재 인벤트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요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선의 어떤 시작점을 선택해라 또는 호에 접하도록 끝점을 끌어가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시작점을 선택해라고 그러니까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어디다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은요. 요 수치가 나오죠. 요 수치는 현재 요점에서 요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 소수점 이하가 세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요것도 옵션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가 보면 이쪽 방향으로 하니까 뭐 0.00DEG라고 되어 있죠. 도입니다. 각도, 디그리. 그래서 현재 몇 도 방향을 갔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이 현재 요 모양하고 똑같을 겁니다. 용어에 보니까 구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선은 현재 구속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선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수평이라고 그러죠. 수평. 이렇게 가는 거는 수직이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 선이 이렇게 가니까 현재 요 선은 수평선으로 그려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를 제가 이번에는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니까 각도가 90이 됐고 위로 가니까 또 90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90, 180, 270 여기 그렇죠? 이게 270, 그 다음에 여기가 0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를 직접 줘가지고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D는 치수를 바로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나니까 선분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런 모양이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현재 지금 작성된 이 선분은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밑으로 살짝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이 모양은 여기하고 똑같죠? 요거는 직각, 즉 perpendicular라고 합니다. 직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선분과 직각이냐? 이쪽에 또 직각이 보이죠? 그래서 현재 요 선은 요 선분에 대해서 직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대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대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 선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가 직각이 이루어지면 요 선에 대해서 직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듯하게 해서 한 점 클릭을 했고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 또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선분은 요 선에 대해서 직각이다. 다음에 점선이 쭉 내려오죠. 이 점선이 의미하는 거는요. 현재 요 직선의
길이와 요 직선의 길이가 똑같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똑같이 이게 나오죠. 직각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은 조금 다른데, 그쵸? 요 모양은 이걸 의미를 해요. 끝점과 끝점이 서로 일치를 한다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일치 나왔을 때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이 작성이 되면서 완전한 패곡선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이 이렇게 딱 끊어져요. 그리고 명령을 끝낼 때는 키보드의 Escape를 눌러서 명령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도형은 구속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을 클릭을 해서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니까 물체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크기만 변형이 되죠. 절대로 이 선이 뭐 마른 목골이라든지 또는 사다리꼴처럼 모양 자체가 변경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구속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구속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는 방법과 계속의 연속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시적으로 이 직선이 어떤 구속을 가졌는가 또는 이 직선과 연관되어 있는 객체를 보고 싶으면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니까 요선 수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올려볼게요. 올려보니까 여기 색상이 변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직각이란 구속은 요 선과 요 선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직각이 양쪽에 두 개 나오죠. 여기 올려보고 여기 올려보고 결론은 요 밑에 있는 요 직선은 요 선과 요 선에 서로 직각으로 이루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 클릭을 하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구속 조건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펑션 키 F8번을 눌러주는 거예요. F8번을 눌러주면 전체 구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올려보면 서로 색상이 변형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구속이 필요 없을 때는 이거를 클릭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구속을 한 번에 보는 기능이 있으면 모든 구속을 한 번에 숨기는 기능이 있겠죠. 그게 펑션 키 F9번입니다. 그래서 F8번은 구속 조건을 보여라. F9번은 구속 조건을 숨겨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금방 제가 선 그리는 명령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썼던 저 선 그리기 명령을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오토캐드처럼요. 스페이스바나 또는 엔터키를 눌러주면 돼요. 제가 스페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명령어가 재실행됐죠. 그래서 오토캐드와 사용 방법이 거의 같은 이유가요. 오토캐드도 미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인벤트도 미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이 되다 보니까 사용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미 한 점을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져가면 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수평이라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요. 나는 이 선을 반듯하게 그리되 구속의 영향을 안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싶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속을 회피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마우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고 제가 여기 각도를 아무리 0도로 맞춘다 하더라도 조건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 선은 구속을 안 가진 거예요.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ESC 눌러서 명령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꼭지점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구속이 없죠. 구속이 없기 때문에 이 선은 마음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속을 회피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써볼게요. 그러면 금방 라인이라는 명령 썼으니까 다시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스페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점을 요구하고 라인이라는 명령 실행이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 끝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요. 혹시나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거는요. 이쪽에 있는 다른 성분에 의해서 구속이 먹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런 모양을 하나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라인 명령을 취소할 때는 키보드에 ESC.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속을 안 가졌기 때문에요. 꼭지점을 자꾸 움직여주면은 물체가 다 이렇게 찌그러지죠. 물론 이 선분을 자꾸 움직이면 이 방향으로 또는 이 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왼쪽에 있는 그림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아이콘이 수평 구속 조건이에요. 지금 그림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선을 선택하고요. 구속 조건을.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정중앙에 가면 이렇게 초록색 점이 나와요. 이 점을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은요, 점과 어떤 점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선분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수평을 했으면요, 점을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분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이 수평이 되었죠. 그리고 꼭 기억을 해줘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도형이라고 그죠? 도형.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각각의 도형에는요, 수평이 돼도 괜찮고 수직이 돼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뭐가 돼도 괜찮은데요. 하나의 도형에는 수평이나 수직이 무조건 한 개씩만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속을 걸 때 있죠. 요 선 두 개는 수평, 요 선 두 개는 수직 이렇게 해주는 게 구속 잡기는 가장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있죠. 편집할 때 수평 수직을 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모든 구속이 한 번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의 도형에는 수평이 되든 수직이 되든 꼭 한 개씩만 넣어줘라. 그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을 이제 수평을 줬으니까요. 상대 구속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직각이라는 거 있죠. 예, 직각입니다. 그래서 요 선분과 요 선분은 직각이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있죠. 평행. 자, 평행한 다음에 자, 요 선분과 요 선분은 서로 평행하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요 선분과 요 선분도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Escape 눌러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꼭지점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물체가 아까처럼 찌그러지는 게 없이 저 크기만 변경되죠. 그리고 펑션 키 F8번을 눌러서 구속을 보면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직각으로 다 구속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봤던 수평, 그다음에 평행, 직각, 평행. 이게 맞고 이게 맞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구속은 어떤 식으로 했었든 구속을 잡아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강조인 것처럼요. 수평이나 수직은 각각 하나씩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F9번을 눌러서 구속을 제가 숨겼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크기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치수 구속이라는 걸 줘서 크기가 변하는 것을 방지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 명령을 줍니다. 여기요. 야근은 가로 속에 D라고 나오죠. 자, 클릭을 했어요. 자, 우리가 치수기 반은 정석은요. 정석은 이 선과 이 선을 찍어서 치수기 반한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했을 때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수치가 각도냐 거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 나오는 수치가 각도가 나오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각도가 나오게 되면. 근데 이 값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직선과 직선을 클릭을 해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속이라는 걸 줬죠. 구속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 자체를 바로 클릭을 해서 치수 기입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마우스 움직여보면 수치가 나오죠. 자,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할게요. 자, 치수를 35를 입력을 해볼게요. 하고 엔터키를 해주면 선의 크기가 바뀌었죠. 그럼 이 직선의 길이가 35입니다. 자, 그런데 35를 줬으니까 한번 더 줘봐야지 하고 제가 예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죠. 자, 이 치수를 추가하면 스케치가 과도하게 구속됩니다. 연계 치수를 작성하려면 승인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연계 치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도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참고 치수라고 합니다. 가로. 그래서 어떤 수치에다가 가로로 묶어주는 걸 우리가 참고 치수라고 그러죠. 그걸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35는 안 된다. 이유는요. 이 직선의 길이가 이미 35라는 게 들어가 있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또 직각이죠.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직선의 길이와 이 직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를 한 번 더 넣게 되면 참고 치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복 치수를 회피하고자 할 때 가로하는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승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치수가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35를 클릭을 해볼게요. 숫자를 여기서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떠져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비활성화 됐죠. 수정을 못한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치수는 절대로 수정을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분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수치를 예를 들어서 30 입력하면 이 선분의 길이는 30이 된 거죠. 자, 명령은 이제 ESC 눌러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오른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는데요. 자, 치수를 다시 줘보겠습니다. 또 치수를 줄 건데요. 여기 위에 보면 D3이라는 게 나오죠. 이 D3이라는 게 바로 변수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5. 그 다음에 요 치수 있죠? 요 치수도 25를 줄 거예요. 25. 자, 이렇게 해주면 정사각형이 되죠. 자, 여기에서 변수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현재 우리가 25, 25를 줬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치수를 제가 클릭을 해서 30을 주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25에서 30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럼 이건 안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치수가 바뀌면 이 치수가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름이 D3이라는 걸 봤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름이 D3이었으니까 여기서 D3을 줄게요.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체크를 해볼게요. 3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 치수를 예를 들어서 25로 바꾸게 되면 이 치수도 똑같이 25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치수 같은 경우에 이름을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요. 자,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하고요. 여기 D3을 제가 알아오는 게 아니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3을 여기를 따라오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치수는 얘를 따라가겠다. 그러면 여기를 블럭 지정하든지 지워버리고요. 얘를 지정해주면 요 이름은 D0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요 길이는 여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요 35를 제가 3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바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요 치수를 클릭을 하고 얘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25가 됐죠. 그럼 요 치수를 20으로 하면 여기도 똑같이 20으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인벤트는 스케치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요 20이라는 치수를 지우겠습니다. 현재 치수 명령이 계속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먼저 Escape 눌러서 명령을 끝내요. 그런 다음 이 치수를 지정하고 키보드에 Delete 키를 눌러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이용해서 두 개가 똑같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동일이라는 구속 조건이 있어요. 동일. 지금 예제에는 원을 지금 두 개를 달아놨거든요.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 조금 키운 다음에 해볼게요. 자, ESC 누른 다음에요. 자, 이 꼭지점을 제가 쭉 늘려볼게요. 그럼 조금 늘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동일.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 된 거죠. 자, 명령은 끝내고요. 자, 치수라는 명령어가 실행 중일 때는 이 치수를 바꿀 때 한 번만 클릭하면 되고요. 치수 명령어가 끝났을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자, 치수를 제가 1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5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30을 바꾸면 전체가 또 30이 되죠. 이런 식으로 동일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동일이라는 걸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속적으로 모든 구속을 보고자 할 때는 펑션 키 F8번, 일시적으로 보고자 할 때는 그냥 클릭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요 상태에서 여기죠. 여기 올려보니까 요 선과 요 선 두 개가 빨간색이 됐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게 삭제라는 거 있죠. 여기서 삭제. 이러면 이제 구속이 풀린 거예요. 이제 이 선분을 자꾸 움직여 볼게요. 크기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치수를 다시 한번 줘볼게요. 치수 명령을 주고 높이는 예를 들어서 25다. 자, 이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ESC 눌러주고요. 이제 요 꼭지점을 잡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면 아까처럼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고 위치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위치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항상 어떤 꼭지점이든 자꾸 움직일 때 물체가 찌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형태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완전 구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완전 구속이 되면 색상이 변합니다. 완전 구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물통 모양이 있죠. 고정. 자, 자물통 한 다음에 제가 이 꼭지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색상이 파란색이 됐죠. 또 여기 꼭지점 어디든 괜찮습니다. 근데 꼭지점과 선분을 누르는 건 다릅니다. 만일에 제가 이 선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선분만 파란색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꼭지점을 제가 자꾸 움직여 볼게요. 어떻게 되죠?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상하로는 안 가죠. 그래서 이 선만 위치가 고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여기는요. 여기는 어떤 꼭지점을 자꾸 움직이든 아예 위치 변화가 없죠. 그래서 항상 물체를 완전 구속을 할 때는 꼭지점을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요, F8번을 눌러서 모든 구속기를 보용할게요. 그래야만이 자물통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물통 선택해서 이번엔 딜리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도 자물통 클릭하고 딜리트. 그리고 F9번을 눌러서 모든 구속을 숨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 하나는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 구속하는 게 원칙은 아니지만 완전 구속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인벤트는요. 그래서 몇 개의 치수가 있는가, 부족한 걸 알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 하단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개의 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왜 2개의 치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느냐? 이 선분을 제가 자꾸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상하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 선분을 자꾸 움직여주면은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2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X 방향과 Y축 방향으로 고정을 해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통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점을 여기서 픽스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전체가 파란색이 되는데요. 자, 가급적이면은요,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어떤 임의점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것보다는 원점에 맞춰서 해주는 게 나중에 편집하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이 점을 클릭을 하고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움직여 보면 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물체를 중간에 놔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치수를 줘 볼게요. 치수를 여기와 이 점을 찍어서 클릭하고 수치는 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로는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상하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를 줘 볼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파란색이 되었고 밑에가 이렇게 나왔죠? 완전하게 구속됨. 항상 이 메시지를 봐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게 더 쉽고요. 또한 이 부분은 조립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치수들이 이 전체 길이의 중앙이 됐다. 자, 가장 인벤트스럽게 쓰는 방법은요, 자, 이 치수를 절반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자, 이 치수를 클릭을 하고요. 지금은 한 번에 선택을 해도 되는 게 치수란 명령어가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30이라는 치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슬러시 2. 슬러시 2를 한다는 것은 나누기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에 이 치수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고 25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2. 자, 이렇게 중앙을 잡아주는 걸 가장 인벤트스럽게 치수 기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40이다 하면 이 치수가 자동 계산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치수가 30이다 라고 하면 이 치수가 제가 잘못됐네, 그렇죠? 이 부분은 나누기 2를 안 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이 치수를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30. 그럼 양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벤트를 다룰 때는 항상 원점에다가 고정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선에 들어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선과 원, 그리고 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